리제로 작가는 만우절 기념으로 스바루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외전소설을 씁니다. 오늘은 그중 애니 1기 7화에서 램이 죽었을 때 람과 램의 다정함을 느끼지 못하고 스바루가 절벽에서 자살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장에 나오는 베아트리스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지난번 소개했던 실수하는 루트에 비해 더 절망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루트이기 때문에 이야기 후 해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두 인물은 세실루스 세그문트와 할리벨로 둘 다 외전에서만 등장하고 아직 본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라키아의 푸른 뇌강이라고 불리는 세실루스는 어울리는 상대에게만 뽑히는 라인하르트의 용검 레이드가 뽑힐 정도로 강한 인물이며 천검이 되겠다는 목표를 스바루가 사망기한으로 알아내 도와준다고 설득했기 때문에 스바루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닌자인 예찬자 할리벨은 카라라기 도시국가의 최강자로 스바루가 카라라기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은혜를 갚기 위해 스바루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우절 공식 IF 리제로 빠지는 루트 지금 시작합니다. 스바루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며 발버둥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램이 죽고 나서 절벽에서 자살하지 않고 람에게서 도망친 직후입니다. 그녀의 격정을 가득 채운 눈동자에는 끝없는 분노와 텅 빈 절망감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졸리다 문득 그녀의 얼굴이 왼쪽으로 흔들립니다. 그대로 기우는 몸을 바로잡지 못한 채 그녀는 쓰러집니다. 스바루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길 몇 번이고 반복한 후 무엇인가 가냘프게 중얼거리는 그녀의 앞에 천천히 섭니다. 스바루는 손가락을 떨면서 사람 머리 정도만한 돌을 겨우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린 돌과 쓰러져 있는 여자를 비교하고 그 동작을 올려다보는 다몽색의 눈동자가 희미하지만 확실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스바루는 돌을 내려칩니다. 주인을 보좌하는 메이드 자매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로즈월에게 달려간 프레데리카. 로즈월은 메이드 둘을 잃고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2년, 프레데리카가 저택을 지키기 위해 정성껏 청소한 복도, 매일 식사로 헤맨 주방, 낯익은 저택의 광경이 눈앞에서 하얗게 얼려집니다. 저택을 얼려버린 것은 팩이었고 에밀리아를 위해 한 짓이었습니다. 팩이 로즈월은 평범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자 프레데리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 한마디로 대정령의 짧은 망설임을 노렸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승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바람이 프레데리카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로즈월은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존재를 원했지만 그것을 자신보다 먼저 잃어버린 것이 로즈월을 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프레데리카는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저택 안을 걸을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택을 지키기 위해 방대한 만화를 발하려고 한 순간 자신의 목을 노리고 내뿜은 선명한 검성을 간신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로즈월은 자신의 왼팔이 잘린 걸 알아챕니다. 그의 정체는 세실루스 세그문트. 볼라키아 제국의 장군인 그에게 어떤 이유로 왔는지 묻습니다. 세실루스가 이곳에 온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며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듣자 세실루스는 눈썹을 가볍게 올립니다. 이름이 로즈월의 고막에 닿은 순간 푸른 뇌강은 그 이름에 걸맞게 뇌강처럼 다가옵니다. 찰나의 순간 로즈월은 얇게 입술을 떨면서 중얼거리고 죽게 됩니다. 팩이 문 하나를 빼고 모든 문을 얼렸기 때문에 진검문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거리낌 없이 손을 흔들며 베아트리스를 부르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목소리와 태도에 기억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베아트리스의 몸은 공포에 떨렸습니다. 기억의 얼굴과 눈앞의 얼굴, 세세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머리와 검은 눈은 그대로지만 어둠을 연상시키는 눈의 주위와 윤기를 잃은 눈. 베아트리스는 금서고를 지키기 위해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스바루의 한마디와 동시에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진 건 할리벨의 인술 때문이며 베티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스바루의 눈빛은 복수와는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스에게 감사를 전하며 뭔가를 알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단념한 자신을 구해준 베아트리스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인술이 풀려 베아트리스의 몸은 자유가 되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바루는 할리벨이 던진 수리검을 받아냅니다. 베아트리스의 눈동자가 열리고 굵은 눈물이 떠오릅니다. 스바루와 자신은 동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그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한다는 걸 알아채고 이 질문의 의미를 그는 모를 것입니다. 베아트리스는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최후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답. 한층 더 굵어진 눈물의 물방울과 그가 지켜든 칼날과 함께 베아트리스는 해방됩니다. 남자의 말을 노인이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노인이 있는 곳은 뒷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결사 플레이아데스의 본부. 명성이 자자한 수십 명의 호위와 숙청왕의 옆을 지키는 할리벨과 세실루스를 보며 노인은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 시구름은 결사와의 거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숙청왕은 교제를 허락하고 노인은 마지막 인사까지 마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노인이 안도감을 느끼자 뒤에서 동전 던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노인의 목이 베어집니다. 이것이 그가 노인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노인이 가져온 헌상품이 숙청왕의 취향인 마광석이라는 말을 듣자 숙청왕은 자신의 방으로 옮겨달라는 말을 합니다. 숙청왕의 결사 본부의 이름은 판데모니움. 그는 건물의 최신부 엄중하게 지켜진 방문 앞에 도달합니다. 이 문은 팩만 열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안에는 에밀리아가 새장 속의 새처럼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맡기고 소녀는 잠에 듭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 채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팩은 에밀리아를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는다는 스바루의 제안에 응해 에밀리아를 데려나갔고 그에게도 협력하고 있었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간 스바루에게 분노하지만 그런 스바루에게 에밀리아는 화를 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던져진 동전이 뒤를 나타내면 그것만으로 누구라도 죽이는 그의 방식에 프레데리카는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시체를 치우고 판데모니움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몸이 얼어붙으며 죽는다고 생각했었지만 어째서인지 이곳에서 눈을 뜬 프레데리카. 에밀리아가 강하게 간청했기에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대량의 책이 있었죠. 스바루는 현대 지식으로 이 세계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숙청왕의 식사는 프레데리카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뼈와 가죽뿐인 마른 모습이지만 식사는 왜인지 항상 2인분입니다. 그가 명령하자 프레데리카가 한 입씩 먹으며 독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프레데리카가 평소처럼 나가려는 순간 뭔가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결사의 구성원이 적혀진 명부와 동전. 순간 그 의미를 깨달은 프레데리카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로 뒤를 돌아보자 텅 빈 검은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부를 덮고 동전을 엄지로 들어올리자 주인의 말에 프레데리카는 이미 대답도 없이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눈물도 감추지 못한 채로 방을 나섭니다. 그 후 곧바로 프레데리카는 얼굴을 감싸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손님으로 응접실에 안내된 청년은 당당히 숙청왕에게 대치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것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동자에서 음침한 어둠이 엿보이는 청년. 여러가지 규모가 큰 장사를 위해 결사에 인사와 선물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헌상품은 대량의 마광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하죠. 청년 대신 질문에 답한 것은 세실루스였습니다. 숙청왕은 헌상품을 받아들이며 간단한 인사치레를 하지만 그의 말을 청년이 끊습니다. 직후 발생한 하얀 빛이 응접실을 통째로 삼키고 부서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로 증발된 것이 18명. 많은 악행에 손을 물들이고 세계의 적으로 인정된 숙청왕. 연기가 개어가는 방에 안쪽을 응시하지만 악귀처럼 밉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스바루. 문득 그 표정이 사라집니다. 스바루는 흥미를 잃은 라인하르트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할리벨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는 스바루를 라인하르트가 쫓으려 하지만 세실루스가 가로막습니다. 그의 이도류의 도신이 드러나자 검성에게 상응하는 적 이외에는 뽑히지 않는 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싸움의 여파가 에밀리아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그녀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팩은 라인하르트의 등장을 듣고 스바루가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에밀리아는 스바루가 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대가 오든 이겨버리고 어떤 적이라도 경멸하고 그러다 지치면 자신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팩은 여기서 얌전하게 기다리면 구출대가 납치 감금되어 있는 불쌍한 공주님으로서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방문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엄중해 보였던 잠금이 쉽게 풀리죠. 이 잠금은 에밀리아에게만은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게끔 쉽게 깨지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라인하르트에게 빠져나온 스바루는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이 두려웠고 끔찍했습니다. 스바루가 보는 세상은 전부 흑백으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스바루가 컬러로 보이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그것이 진짜고 그 이외에는 가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전 만났던 사람이라면 컬러로 보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라인하르트마저도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프레데리카가 단도를 들고 스바루를 노리려 할 때 할리벨이 제압해냅니다. 벽에 꽉 눌린 채 프레데리카가 스바루를 노려봅니다. 그녀의 손이 굵고 강대한 짐승으로 바뀌어가며 어느새 스바루의 옆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필사적으로 들어올린 팔이 스바루의 목을 베어내자 스바루가 목에 감고 있던 헝겊이 흩날립니다. 프레데리카도 할리벨도 처음 보는 나츠키 스바루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가락 자국이 드러납니다. 프레데리카라면 색이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한 스바루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도 흑백인 채였습니다. 스바루는 할리벨에게 프레데리카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한 후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대사를 전합니다. 혼자 남은 스바루는 갈림길에 이르고 어디로 갈지 망설이지만 그때 달려온 누군가가 스바루의 옆구리에 칼을 꽂습니다. 에밀리아는 스바루를 찾아 맨발로 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려 놀란 에밀리아는 발을 멈췄죠. 라인하르트는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에밀리아에게 서둘러 벗어나자고 등을 돌리며 말하려던 때 그의 복부에 얼음검이 관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라인하르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에밀리아는 멍하니 서 있었죠. 저기와 사리를 담은 공격이거나 가호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면 라인하르트의 방비는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판데모니움인 것과 에밀리아가 무의식적으로 공격한 점이 치명상이었습니다. 스바루가 자신에게 찾아와 안식을 얻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구원된 것이었습니다. 원만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는 에밀리아에게 라인하르트는 고개를 젓습니다. 방 안에 박혀 스바루의 잠든 얼굴만 바라보는 역할이었던 그녀는 그 사실에 충격받았지만 라인하르트는 입술을 깨물고 곧 얼굴을 들어 용검을 겨눕니다. 서로의 이름을 대고 싸움은 시작됩니다. 스바루는 피를 뚝뚝 흘리며 칼이 박힌 채 비틀비틀 달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찌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달아났던 거죠. 흑백의 세계에서 에밀리아의 색이 칠해져 갑니다. 애써 강한 척하는 에밀리아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스바루는 그녀의 반응에 의아해하지만 에밀리아의 주저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에밀리아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말에 스바루는 충격을 받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오고 있고 밖에는 숙청왕 토벌을 위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바루는 도망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스바루는 배를 찔렸을 때보다 라인하르트가 등장했을 때보다 멍해졌습니다. 스바루는 그녀에게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가 스바루를 필요로 해 구원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달리는 에밀리아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밀어내며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를 공포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할 정도로 절규한 스바루는 뒤로 물러납니다. 에밀리아가 일어서 말을 걸어옵니다. 스바루는 그녀의 말이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에밀리아가 퇴색해 간다. 흑백의 세계로 침수해 간다. 울컥 올라오는 분노가 어떤 것이라도 잘 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에 빠진다. 에밀리아도 바뀌었던 건가? 바뀌는 것은 언젠가 배반하니까 지금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결국 에밀리아도 스바루를 배신했다. 흑백의 에밀리아를 밀쳐내고 스바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 빠지는 나츠키 스바루가 매달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것뿐이다. 부서지지 않은 나츠키 스바루의 집무실. 그 이유는 에밀리아와 같이 절대로 부서져선 안 되는 것이 이 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은 진정으로 스바루 외에 열 수 없는 문이며 그것을 천천히 개방합니다. 열린 문 저편에서 쇠사슬 소리가 울리며 다몽색의 눈동자가 스바루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스바루는 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루트는 스바루가 램에게 잔혹하게 배신당해 죽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스바루를 보여주는 분노의 루트입니다. 본편에서는 람과 램이 손을 잡아준 것을 떠올리며 둘의 상냥함을 깨닫고 자살한 후 둘에게 의심받지 않으려 애썼죠. 이 루트에서 스바루는 램에게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남아 모든 인간을 믿지 않으면서 배신당하기를 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냥하게 지내다 배신당할 바에 에밀리아도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있어주기를 바란 것이죠. 에밀리아가 스바루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장면은 스바루가 변함없이 생각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돼버린 에밀리아가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 장면에서 스바루가 람의 머리를 찍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게끔 했지만 중간중간에 람의 복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바루가 마광석을 모으던 것은 람에게 만화를 공급하기 위해서였고 식사가 2인분이었던 것과 식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람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루는 프레데리카에게 마지막에 람이 한 말을 전해준 것이죠. 죽어가던 람을 살려둔 이유는 자신을 반드시 죽여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서 람은 컬러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만신창이가 될 정도이며 에밀리아에게 공격을 받은 이유는 작중 묘사로 보아 판데모니움에는 라인하르트를 무력화하는 일종의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인하르트의 일격으로 18이 죽었을 때 스바루가 무사할 수 있었던 모종의 장치가 있던 것처럼 라인하르트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화된 상태의 핸디캡을 가진 라인하르트였지만 이 루트 끝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스바루는 램의 배신이 트라우마가 되어 인간 불신과 의심병이 나타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에밀리아, 베아트리스, 람 외에 전부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컬러로 보이는 조건은 거짓말을 안 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에밀리아, 끝까지 계약을 지킨 베티, 자신을 절대 용서해주지 않는 람 빼고 언젠가 배신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 때문에 배신당하기 전에 동전 던지기로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할리벨은 프레데리카를 밖으로 해방시켜주고 에밀리아와 패기, 라인하르트와 싸우는 것에 가담해 라인하르트에게 죽게 됩니다. 세실루스는 라인하르트와의 1대1에서 중상을 입혔지만 칼 2자루가 부러져 도망칩니다. 에밀리아는 왕선 참가도 실현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무력함과 무기력함의 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엔딩 후 어떻게 됐는지는 작가도 모른다고 단언했습니다. 팩은 스바루에게 협력해 베아트리스의 진검문을 하나로 좁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베티의 소원을 알고 있었기에 배려해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지낸다면 판데모니움의 감금 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 마지막엔 에밀리아의 뜻대로 라인하르트와 격돌하지만 에밀리아를 도망시키기 위해 희생됩니다. 숙청왕이 된 스바루는 거울 속 끝을 바라는 자신에 대한 갈망을 보게 되는데 베티의 눈동자에 있던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에밀리아를 데리러 가면서 베티를 해방시키기로 합니다. 베티도 스바루의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싶었던 건 그녀로서는 구원이었습니다. 프레데리카는 라인하르트를 부른 뇌통자로 가필과 류즈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성역에 들어가 가족과 죄회합니다. 라인하르트를 부른 상인은 역시 오토로 실수하는 루트와 똑같이 스바루를 만나지 않아 파산해서 상인 대표의 노예가 됩니다. 마무리를 짓지 않은 건 죽지 말고 상인 대표에게 큰 원한을 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스바루는 라인하르트의 공격을 딱 한 번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해놨는데 한 번인 이유는 라인하르트가 흑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실루스와 격전을 펼치고 에밀리아에게 뒤에서 찔리고 팩과 할리벨과 싸워 죽인 후 스바루의 방으로 달려가 람에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스바루가 결사를 만들면서 이리저리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은 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장면에서 람이 쓰러진 이유를 몰라 스바루는 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번 사망회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바루가 숙청왕이 되는 제로부터 빠지는 이 세계 생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